그래서 뭐 지난 시간까지 그 발광 소자, 그 LED, 그다음에 그 레이저 다이오드, 반도체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광수신 소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여튼 반도체 광원도 결국 이제 PN 다이오드거든,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PN 다이오드인데 이 포토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죠. 그것도 또 PN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게 P 타입 반도체 물질이 있고 여기 N 타입 반도체 물질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P 타입하고 N 타입을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이렇게 공핍층이 생기죠.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이게 하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P 타입이니까 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까만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일렉트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 실리콘 반도체 같으면 여기에 실리콘 결정은 빽빽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실리콘 결정 구조가 빽빽하게 이제 공유결합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A라고 부르는 이제 억셉터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사실 여기 그림에서 좀 더 현실하고 맞으려면은 이 억셉터의 숫자하고 이 동그란 홀의 숫자가 비슷해야 돼. 왜냐면 억셉터 하나에서 홀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 홀들은 이제 억셉터에서 나온 거고, 여기 요 까만 점으로 표시된 전자들은 이 도너가 이제 내준 거죠. 근데 이제 두 개 접합을 시키면 여기 억셉터에 있던 이제 홀들이 이쪽으로 밀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또 이쪽으로 밀려가면서 여기 이제 공핍증,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역이 이제 형성이 되죠. 공핍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복습을 또 한번 조금 하면은 이제 하여튼 실리콘 결정 같으면 실리콘 원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인트리직 세미컨덕터라고 그러지. 진성 반도체. 그죠? 진성 반도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실리콘 같으면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이 전자들, 요 공유 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요 밸런스 밴드에 속한 요 에너지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값들을. 그다음에 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공유 결합에서 이렇게 떨궈져 나온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죠. 반도체에서 이런 상태는 이런 완전히 컨덕션 밴드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온도가 섭씨로 마이너스 273도라 해야 되죠. 절대 온도 0도인 상태는 이 전자들이 완전히 이제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죠. 상온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일부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여기 공유 결합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결합에서 해제돼서 나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상온에서 섭씨 225도 뭐 30도에서는 그런 전자들이 좀 존재할 수 있죠. 그것도 진성 반도체예요.
그렇게 그 전자들이 조금 그 컨덕션 밴드에 뭐 일부 있는 경우도 그 진성 반도체죠. N타입 반도체는 뭐야? 실리콘 결정에 이제 그 실리콘 대신 아세닉 같은 이제 그 오족 원소. 아세닉이 오족 원소죠. 오족 원소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닉이 오족 원소니까 공유결합을 하고도 전자 하나가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게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전자 하나 떨궈져 나온 게 여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 밸런스 밴드는 다 채워지고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들이 다 채워지고도 전자가 이렇게 아세닉이 내준 그 도너가 내준 전자들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전자는 이 결합에서 빠져나온 전자야. 요 A의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요거의 에너지가 한번 요만큼이고 이거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죠. 그래서 N타입 도핑을 하면은 오족 도핑을 하면 이제 N타입이 되고 P타입 도핑을 하면은 갈륨같이 그 3족을 집어넣으면은 옆에 있는 그 실리콘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자기가 끄집어 온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죠? 홀이 생긴다. 홀. 이 홀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실리콘에 있는 전자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또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없어진 상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홀이 여기 그 억셉터를 3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은 이 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N 타입 여기 P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P 타입 반도체하고 이제 N 타입 반도체를 접합을 시키면은 이제 공핍증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역바이어스를 가하면은 그러니까 역바이어스라는 거는 이쪽이 여기에 비해서 이쪽에 플러스 연합을 가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양전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양전압을 가하면 이제 전자의 에너지로 보면은 QV0만큼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더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포텐셜 배리어가 이쪽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커지죠. QV0만큼 이 배리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핍증은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핍층은 어떤 거냐면은 전자도 없고 전공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요 P타입 요 영역은 P타입 영역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빠져 있는 구멍, 그러니까 이제 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얘기하면은 요런 것들이 요런 실리콘의 결합이 하나씩 결핍되어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요 N타입은 이제 떨어져 나와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공핍증은 전자 전공이 하나도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핍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 P타입 영역 같으면 이제 홀이 없는 영역이니까 P타입 같으면은 여기 전자들이 여기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실리콘 원자들만 있고 N타입 같으면 요 전자들이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공핍증은 그냥 이
진성 반도체하고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진성 반도체하고. 그렇죠? 공핍층에 있는 그것들은 단지 이제 그 실리콘들이 그 억셉트하고 도너로 대치가 됐지만 일부 됐지만은 그 이 공핍층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핍층에서는 이 반도체들이 거의 그 진성 반도체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성 반도체인 상태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인트리직 그 세마이컨덕터이면서 그 완전히 그 저기 밸런스 밴드는 다 채워져 있고 컨덕션 밴드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 공핍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그럴 때 이제 그 여기 그 포톤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야. 포톤이 들어오면은 그 포톤의 에너지가, 근데 포톤의 에너지가 실리콘 같으면 이제 포톤 에너지가 그 요 밴드갭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 반도체는 요 밴드갭이 1.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1 일렉트론 볼트. 밴드갭이 1.1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그 파장, 그 밴드갭에 대응되는 파장은 1.1 마이크론 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전자가 높은 이 에너지 상태로 가려면 그 포톤의 에너지가 1.1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파장이 이 밴드갭 에너지에 대응되는 1.1 마이크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이라야 돼. 파장이 더 짧은 빛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파장이 1.3 마이크로미터인 포톤은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가 안 돼. 그냥 이 실리콘 반도체가 마치 무슨 그 투명한 유리처럼 보인다고, 그런 포톤이 보기에는. 그런 포톤이 보기에는 실리콘 그 웨이퍼를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파장이 1.3 마이크로미터, 뭐 1.55 마이크로미터이면, 근데 이제 1.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빛, 뭐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뭐 레드, 그린, 블루 같은 거는 다 흡수되죠. 그러니까 여기 레드는 파장이 0.65 마이크로미터이고 그린은 파장이 0.53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그 가시광선은 흡수를 잘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가 흡수를 잘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실리콘 반도체라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그 포톤의 그 색깔이 막 빨간색, 파란색, 그린색 같은 게 들어오면 그 포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요 밴드갭보다 크단 말이야. 밴드갭보다 커서 요 밑에 그 공유결합이 돼 있던 전자를 떨궈서, 여기에 그 공유결합이 돼 있던 전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유결합이 돼 있던 전자를 떨어뜨려서 그 프리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줘. 그럼 일렉트론하고 홀이 만들어지죠. 일렉트론하고 홀 페어가 만들어진다고.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합니다. 포톤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는 실리콘들이 공유결합된 거에서 하나 결합이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공간적인 그 상황을 보면 요거는 거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포톤이 들어오면. 그래서 포톤 하나가 들어오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공핍층이라고 합시다. 층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가 여기가 P타입 영역이고 여기가 N타입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억셉트에 해당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갈륨 같은 거 삼족 원소 그럼 이제 여기가 하여튼 여기 이것 대신에 이제 뭐 이것 대신에 예를 들면 갈륨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 이제 공유결합은 다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N타입이니까 아세닉으로 이제 바뀌어 있겠죠. 여기가 뭐 여러분 여기가 아세닉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쪽 P타입 영역은 이제 실리콘 뭐 결정들이 쭉 돼 있고 거기에 이제 P타입이니까 실리콘의 뭐 호울들이 이렇게 있겠지. 결합이 돼 있고 뭐 실리콘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떤 실리콘에 호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호울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실리콘에 이제 이제 빛이 흡수되는 과정을 이제 포톤이 흡수되는 과정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공핍층이고 여기는 공핍집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요 영역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요 영역, 이 영역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요 공핍층 영역이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고,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전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 공핍층 영역에 어떤 공핍층 영역에 이제 포톤이 들어온단 말이야. 빨간색이 들어오면 여기에 공유 결합돼 있던 전자 하나를 떨궈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호울로 만들고 그게 떨어져 나와서 나온 거는 전자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톤 하나가 들어와서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울 일렉트론 페어가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만들어 이렇게. 포톤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자는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가냐면 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여기 에너지가 낮은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드리프트가 돼요. 그 다음에 요 홀은 요 방향으로 드리프트가 돼.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근데 홀이 이렇게 드리프트 된다는 건 어떤 얘기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럼 여기 이제 홀이 생기고, 또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이쪽으로 옮겨서 홀이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 홀이라고 부르는 양전하가 움직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드리프트되고 홀은 이 방향으로 드리프트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그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기면 그것도 일렉트론 이쪽으로 가고 홀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공핍층 영역에 그 포톤 빛이 빛을 쪼이면은 원래 없었던 그 전자 전공쌍이 생기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그 전류가 외부 회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광 센서가 되는 거죠. 요 공핍층에 그 빛이 들어오는 그 포톤의 개수에 비례하는 전자 전공쌍이 만들어져. 포톤이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의 전자 전공쌍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자 전공쌍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류가 그 발생하는 이제 그런 그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 광 센서로 동작할 때 이 공핍층이 좀 넓어야 되거든, 이게. 왜냐하면 빛을 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거든. 이 영역에서 빛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포톤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그 홀이 많은 영역은 그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전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죠, 이게. 홀이 많다는 얘기는 결합이 비어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야. 공유 결합이. 그러니까 그 포톤을 그 하나 흡수해 가지고 전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핍층에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공핍층이 좀 넓어져야지 그 포톤의 흡수를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효율을 더 높이는 구조가 이제 그 PIN 포토다이오드입니다. PIN. 그래서 핀 포토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P 타입 반도체하고 N 타입 반도체 사이에 I 타입을 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I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층을 이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인트린직 그 세마이 컨덕터. 그러니까 도핑 안 한 거죠. 도핑 안 한 반도체를 중간에 껴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 전공쌍이 그 아예 없는, 전자하고 전공이 전혀 없는 그런 영역을 여기 만들어 줘야지 그 포톤 흡수를 훨씬 그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핍층이 없으면 I 층이 없으면, I 타입 층이 없으면 공핍층은 요거하고 요것만 존재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예를 들면 한 100개의 포톤이 여기로 입사하게 되면 그 뭐 한 30개는 흡수가 되지만 70개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쭉 지나가 버리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I층을 이렇게 껴넣은 그런 이제 핀 포토다이오드를 그 광 센서로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는, 이 구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작하는 과정은 이게 웨이퍼의 아랫면이야, 이게 웨이퍼의 아랫면이고 처음에 N 타입 반도체가 있는 데다가 I 타입 반도체를 이제 껴넣고 이렇게 I 타입 반도체를 껴넣고 거기에 이제 요 영역만큼 요 I 타입 반도체를 이제 그
P형 반도체, P형 그 원소, 3족 원소죠. 갈륨 같은 거. 그걸 여기 저기 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같은 걸 해서 여기를 이제 P 타입 영역으로 바꿔요. P 타입이 되도록 그 도핑을 한다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들어봤죠? 네? 반도체에다가 어떤 그 이온을 고속으로 때려주면은 그 이온들이 여기서 이렇게 박히거든. 그래서 그 아이온 임플란트를 한다 그럽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여기 전체가 이제 I 타입 반도체였는데 거기다 이제 그 P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3족 원소를 이제 갈륨 같은 거를 이제 여기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해가지고 요 영역을 이제 P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PIN 이런 구조의 포토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톤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 그러면 이제 요 I 영역으로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PIN 광다이오드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광 센서가 있는데 그런 이제 P 영역하고 N 영역 사이에 그 진성 반도체를 이렇게 삽입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PN 광다이오드의 공핍층이 이제 좀 커지죠. 공핍층이 이제 커진다기보다 넓어지지. 공핍층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입사 광자의 흡수 효율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더 많은 전류가 저기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 일렉트론 홀 페어를 발생시키는 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걸 이제 핀 광다이오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광수신 소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이제 파라미터는 광응답, 리스판시비티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R는 이제 입사되는 광 파워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 이 비례상수니까 입사 광 파워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전류에 대한 비례상수. 그래서 이제 뭐 단위는 암페어 퍼 와트 이런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암페어 퍼 와트 이런 단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리스판시비티는 이제 에타 양자 효율에다가 이제 전자의 전하량 나누기 이제 광자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요 에타를 뭐라고 하면 이제 양자 효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 효율은 뭐냐면은 이 양자 효율은 에타라고 부르는 양자 효율은 입사 광자 대비 흡수 광자 비율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광자에 대해서 흡수해서 이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이제 비율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는 포톤이 100개가 들어와서 여기서 만약 90개가 흡수가 되면은 양자 효율이 0.9 그러니까 0.9 뭐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제 광수신 소자가 있으면 요 리스판시비티가 얼마다 또는 이제 양자 효율이 얼마다 이런 값이 이제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검출기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광검출기에 사용되는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뭐 실리콘이 사용될 수도 있고 저메늄이 사용될 수도 있고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반도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인 경우는 밴드갭이 1.1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요거에 대응되는 포톤의 파장, 그러니까
요 1.1 일렉트론 볼트의 그 밴드갭 에너지에 대응되는 포톤의 파장은 1.1 마이크로미터야. 그러니까 1.1 마이크로미터보다 파장이 작으면은 그 포톤은 에너지가 요 밴드갭보다 크다는 얘기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빛들은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반도체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 이런 빛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그서는 이제 실리콘 그 광다이오드가 이제 센서로서 잘 작용을 하는데, 저메늄 같으면 저메늄 같으면 이제 밴드갭이 0.6 일렉트론 볼트거든. 0.6 일렉트론 볼트.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파장은 2 마이크로미터야. 그럼 이제 저메늄은 2 마이크로미터보다 그 짧은 파장은 흡수를 잘해. 그럼 요 저메늄은 그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들을 다 흡수를 잘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은 1.3 마이크로미터, 1.55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럼 그 파장이 요거보다 작잖아. 그래서 저메늄은 그 광통신용 그 파장 대역을 잘 흡수하는 이제 그 광다이오드로 작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광다이오드 물질에서 파장에 따른 흡수 개수가 이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리콘 같으면은 1.1 마이크로미터 작은 파장 대역에서 흡수를 이렇게 하고, 실리콘 같으면 이제 요 1.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요 파장 대역에서 흡수를 잘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 어디 0.65 마이크로미터 여기 빨간색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대역도 잘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1.1 마이크로미터보다 긴 파장 쪽은 흡수를 못한다. 실리콘 반도체가 밴드갭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메늄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메늄 같으면 이제 1.6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그 짧은 파장 대역을 다 커버를 한다 이거죠. 저메늄이. 그래서 여기 1.3 마이크로미터도 잘 흡수하고, 1.3 마이크로미터, 1.55 마이크로미터도 흡수를 잘하고. 이제 (1.3) 마이크로미터. 그다음 여기는 1.55 마이크로미터. 이거 이제 광통신용 파장대역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용 파장대역을 잘 커버를 한다 이거지. 저메늄 반도체가. 그리고 이제 또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또 반도체 35, 3호족 반도체 물질도 또 우리 이제 그 광통신용 파장대역을 잘 흡수하는 그런 이제 광다이오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 물질이 성질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필요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판시비티, 광응답을 보면은, 리스판시비티를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리콘 반도체 광다이오드는 이제 0.85 마이크로미터의 그 단파장 광통신 대역에 사용되고, 저메늄하고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는 요 두 파장대역 1.3하고 1.55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을 센싱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스판시비티 광응답이 실리콘인 경우는 한 0.5 암페어 퍼 와트 정도 그 광응답 값을 이제 보통 보이게 되고, 저메늄이면 이제 여기 저메늄이면 이제 우리 요 파장대역을 커버하죠. 광통신용 파장대역인데 0.5에서 0.7 암페어 퍼 와트.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는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아서 0.7에서 0.8 암페어 퍼 와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빛의 파워가 한 5mW, 1mW쯤 된다고 했죠. 그 정도의 파워를 갖는 빛이 이제 이 광다이오드로 들어가면 흐르는 전류가 뭐 0.5mA, 뭐 한 1mA 그 정도의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빛을 이 포토다이오드에 입사를 시키면은 그 정도의 리스판시비티입니다. 이게 미리와트 레벨의 빛이 들어가는데 그럼 한 밀리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발생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리스판시비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광다이오드를 우리가 이제 광 센서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워, 그러니까 이제 포토다이오드죠. 이게 포토다이오드인데 여기 이제 광 파워가 이제 어떤 이런 디지털 신호 형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1, 0, 1, 0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할 때,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IP, 포토 커런트가 흐를 텐데 그 포토 커런트도 이렇게 사각파가 정확하게 되면 좋겠죠. 그래야 되지, 아이디얼하게는.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광 파워의 신호에 대비해서 전류가 좀 딜레이가 발생하게 이렇게 약간 리스폰스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 모든 시스템이 모든 이제 RC 회로 뭐 RL 회로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입력이 스텝 펑션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스텝 펑션이 아니지 정확하게. 약간 라이스 타임이 있죠. 그래서 이 포토다이오드도 그렇거든요. 이제 광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류가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PIN 다이오드에서 요 공핍층에서 이제 전자전공쌍이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포톤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포톤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전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호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드리프트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생긴 일렉트론이 이제 여기서 생긴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드리프트하거든요. 가속이 됩니다. 이쪽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해. 호울은 뭐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금방 이쪽으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싱글 포톤이 이 시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만들어져서 여기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그래서 그럼 일렉트론이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에 이 외부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일렉트론이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여기 다 도달해버리면 전류가 끝나요. 여기 딱 도달해버리면 전류가 끝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오는 동안 이제 드리프트하는 시간인데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외부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포톤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에 그 외부에 이런 전류가 흘러요. 타워 D라고 하는데. 그래서 타워스 오브 D라고 하는 거는 타워스 오브 D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드리프트 타임이야. 그러니까 일렉트론 드리프트 타임 from P to N. 요 일렉트론이 드리프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디지털 신호가 그 광파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광파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제 1인 비트야. 1인 비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빛의 세기가 이제 1인 구간이에요. 여기가 한 비트 구간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포톤들이 이렇게 많은 포톤들이 이 시간 동안에 줄줄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포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포톤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줄지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좀 여기 밀집해서 들어왔다가 좀 듬성듬성해질 수도 있고 그건 오락가락해. 마치 그 공기총, 산탄총 있잖아. 산탄총을 우리가 딱 저 벽을 향해서 쏘면 벽에 도달하는 그 총알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정한 간격으로 벽을 때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때리는 이 간격이 좀 불규칙하다고 봐야 돼. 불규칙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차례차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그 포톤들이 여기를 이제 때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리면은 레귤러하게 이제 이 포톤들이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포톤에 의해서 발생된 일렉트론은 요런 이제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포톤은 요런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포톤은 이 전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거든. 이제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시작할 때 요 타워디 이 드리프트 타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전류가 이렇게 라이스 타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하강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 드리프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요런 이제 들어오는 광파워가 이렇게 샤프한 게 들어와도 발생되는 전류는 이렇게 어떤 타워스 오브 D에 해당하는 만큼 라이즈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응답 속도가 요만큼 늦어지는 거야. 응답 속도가. 그러니까 이 IT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입사하는 이제 광파워의 시간적인 파형하고 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왜곡. 라이스 타임, 폴링 타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응답 속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 드랩 타임에 의한 응답 속도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좀 상승 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딜레이 타임 이제 요 광펄수의 끝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광펄스가 들어오면은 이런 광펄스가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드리프트 문제 때문에 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나오는 이제 광파형이 이제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저기 상승 시간, 하강 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이런 이제 꼬리가 발생하게 돼요. 추가적인 꼬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P 영역에서 흡수된 광자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핍층에서 이제 그 다 일렉트론 홀페어가 발생하길 바라는데 요 P 영역에서도 요 P 영역, 요 영역에서도 그 일렉트론 홀페어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여기에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일렉트론 홀페어는 그 확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 홀페어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영역에서. 그럼 여기서 일렉트론 홀의 그 콘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그 일렉트론 홀들은 확산을 해야 돼. 이렇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요 공핍층에서는 어때요? 공핍층에서는 일렉트론의 움직임이 전기장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여기는. 여기 전기장이 존재하는 영역이든. 근데 이 영역은 전기장이 제로야.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입니다. 공핍층 바퀴 쪽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발생된 그 흡수된 전자전공, 포톤에 의한 전자전공들은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 디퓨전에 의해서 발생해요. 확산. 근데 확산의 속도는 드리프트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죠. 네? 확산의 속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P 영역에서 흡수된, 그러니까 여기 요 P 영역에서 흡수된 광자의 경우는 그 확산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공핍층에 도달하는 어떤 시간이 좀 느려집니다. 도달하는 시간이 발생한다기보다도 도달하는 그 속도가 좀 느리다 이거야. 공핍층에. 그래가지고 이 공핍층에서 발생된 그 전류가 이렇게 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공핍층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도달하는 전자가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걔네들이 다시 그 공핍층에 도달하면 확산을 하죠. 이제 드리프트 하지. 드리프트 하면서 이제 외부에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좀 이렇게 꼬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이거 안 좋죠, 이거. 왜냐하면 여기 제로인 영역이 레벨이 좀 제로보다 크게 되게 되니까 비트 에러를 만들어낼 확률이 존재하지. 네? 여기 제로로 판정할 때 잘못하면 이제 1로 판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다요대 반응 속도가 좀 더 저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광수신 소자의 속도를 좌우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들에 대한 이제 비교를 보면은 하여튼 실리콘은 상승 시간이 한 0.5에서 1나노세칸, 그다음에 저메늄은 0.1에서 0.5 나노세칸 정도, 그다음에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부르는 이제 요 3호족 반도체는 제일 빠르죠. 30에서 50 피코세컨. 라이스 타임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더 높은 비트레이트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파장의 범위는 실리콘은 이제 이런 파장, 좀 짧은 파장, 저메늄은 0.8에서 1.8 마이크로미터,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는 저메늄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스 타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광수신 광다이오드는 이제 이런 이제 역바이어스를 이제 인가하고 사용합니다. PN 다이오드인데 거기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놔. 리버스 바이어스. 역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소자를 이제 동작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광응답에 관련된 값도 대충 한 0.55, 67 그 정도의 암페어 퍼 와트 정도의 이제 그런 리스판시비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리스판스 타임, 광응답 속도를 얘기하면서 좀 잠깐 얘기했는데 요 같은 이제 PIN 다이오드에 여기 이제 포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포톤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그림에 이제 그린 것처럼 이 포톤들에 들어오는 요 타이밍이 이제 아까 그림처럼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레귤러하게 들어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이레귤러 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불규칙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포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때는 좀 약간 듬성듬성 들어오고 어떤 때는 좀 빽빽하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들어오는 이제 광 전류가 입사되는 우리가 측정되는 광 전류가 좀 빽빽하게 들어오는 영역에서는 이제 전류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좀 듬성듬성한 영역은 전류가 좀 낮아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광파워 요 영역의 파워가 더 큰 거거든. 요 영역이. 요 영역보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면 요 영역의 토탈 에너지는 요거의 개수잖아. 요거 이제 개수에다가 이제 포톤 하나의 에너지를 곱한 거죠. 그걸 요 시간으로 나눈 게 파워지. 시간당 에너지가 파워잖아. 그러니까 요 영역의 파워가 요 영역의 파워보다 더 크다고 이게. 그럼 파워가 더 크니까 센싱되는 전류의 양도 더 커지게 돼. 그래서 광 전류가 이 IT는 이제 이게 광 전류인데요. 광 전류가 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레귤하게 들어오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생되는 잡음을 이제 산탄 잡음이라고 그런다. 샷 노이즈라 그래.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샷건, 산탄총을 우리가 이제 벽을 향해서 또는 여기를 향해서 쐈다 이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산탄총을 쏜 거야 이게. 1인 비트에 포톤이라고 하는 포톤이라고 하는 어디 산탄들을 여기다 쏜 거야 이게. 1인 구간에 쐈어요. 그러면 여기 도달하는 포톤들의 도달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좀 랜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럼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그와 같은 잡음을 이제 산탄 잡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샷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샷 노이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이론에 의하면은 그걸 이제 잘 해석한 이론에 의하면은 이 산탄 잡음 파워는 평균 전류에 비례해요. IP. IP는
입사되는 광파워의 그 리스판시비티 곱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광전류야, 이 IP라고 하는 건. 에버리지 그 포토 커런트인데, 그 포토 커런트의 양이 크면 그 산탄 잡음도 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평균 값이 이게 IP거든요, 이게. IP. 여기 IP인데, 여기 IP인데, 만약에 이제 그 IP가 이제 IP 프라임으로 해서 좀 더 커졌다, 이게. 요 값이. 이 평균 전류가 더 크면은, 그러면 저기서 그냥 그 근사적으로 해서 요 들쑥날쑥 하는 요것도 그거에 비해서 지금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IP 프라임이 IP보다 더 크면은 이 잡음의 양이 더 커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제 그 들어오는 그 이 포톤들의 밀도가 더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이제 전류가 더 평균적으로 더 커지면 이 플럭추에이션도 더 커진 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그 산탄 잡음에 의한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그 IP에 비례합니다. IP에. 그다음에 ID는 이제 암전류인데, 이제 뭐 이건 아주 작죠. 다크 커런트. 다크 커런트는 뭐야? 다크 커런트는 이제 그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아무것도 그냥 놔둬도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전류. 그걸 암전류라고 그러잖아. 암전류는 왜 생깁니까? 암전류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고 이제 이런 이제 그 포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톤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상온에서 보면은 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넘어갈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수백만 개 중에 하나 정도의 전자는 생긴다 이거야. 그 공유결합에서 떨어져 나오는 놈들이. 그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절대 온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 아주 그 작은 양의 그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공핍층의 일렉트론 홀 페어가 여기 존재하면 그것이 전류를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는데 그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다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하여튼 전자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요 역바이어스건 그 방향으로. 역바이어스 건 이 방향으로 전류가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암전류, 다크 커런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바이어스가 그렇으니까 전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여기 일렉트론 홀페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게 이제 이 만들어진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 가거든. 또 P 영역에서도 약간의 일렉트론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일렉트론이. 그럼 그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돼. 살짝 확산이 돼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드리프트가 된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 흐르는 거, 그걸 이제 그 암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암전류는 사실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히 하면 이제 2QIP 뭐 델타 F. 그다음에 델타 F는 이제 그 광수신기 내부 필터의 대역폭이야. 그래서 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그래서 아까 지금 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요 내부 필터의 대역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샤노이즈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건 이제 그 헐츠당 와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보면은 정확히 하면 2QIP만큼의 와트 퍼 헤르츠를 갖는 어떤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이게 샷 노이즈라고 하는 게 백색 잡음이에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는 뭐지? 뭐를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 응? 열 잡음도 화이트 노이즈고 산탄 잡음도 화이트 노이즈인데,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노이즈 성분이 있는 게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죠. 응? 주파수 성분이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 거, 그걸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잖아. 화이트 노이즈는 이제 주파수 성분이 아이디얼하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걸쳐 있는 거야. 잡음을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탄 잡음은 화이트 노이즈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쫙 넓은 주파수 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열 잡음도 마찬가지야. 더멀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토다이오드에서 이제 그 광전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광전류 신호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10, 10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IP라고 하는 이 포토 커런트가 이렇게 그 노이즈가 막 끼게 되거든.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게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그 필터를 달아줘야 돼. 필터를 달아주는데 요 광신호의 그 신호를 왜곡하지 않을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필터를 달아줘야 돼. 여기다가 필터를 달지 않으면은 잡음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필터를 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신호의 대역폭이 요만큼 된다. 이만큼. 그럼 신호 대역폭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필터를 달아줘야 돼. 그래야지 적어도 그 신호 대역 밖에 있는 잡음 주파수 성분들은 제거를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델타 F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광수신기에서 그 신호 대역폭만큼의 대역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신호의 대역폭 정도라고 보면 돼. 그 정도의 이제 그 필터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F. 그 필터의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수신기 회로에 연결되는 필터. 그 필터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필터를 안 넣으면은 그 와인 노이즈의 모든 주파수 성분들이 다 전류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잡음에 다 덮여버리죠. 잡음에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산탄 잡음은 하여튼 이제 이런 수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런 수식을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론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더멀 노이즈는 이제 저항 같은 이제 그 전력 소모형 소자에서 이제 전압이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저항이 있으면 말이죠.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 메탈이잖아, 메탈. 예를 들면 이제 메탈을 아주 그 가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항이라고 하는 게 메탈을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적당하게 가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저항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저항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저항에서는 메탈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자유전자들이 많지 뭐. 자유전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어떤 그 여기에 어떤 그 그냥 저항에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이거를 그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저기 그 전류 여기에 뭘 보면은 파형이 쫙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막 뭐 있잖아. 지저분하게 뭐 있죠. 그게 열잡음이잖아, 열잡음. 왜냐하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이 물질 안에 전자들이 많잖아. 근데 전자들이 상온에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이것들이. 상온에서 사실은 막 얘는 뭐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고 이쪽으로 하는 놈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이게. 그럼 외부에 어떤 어떤 전압 또는 전류의 요동치는 걸로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더멀 노이즈. 더멀 노이즈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걸 완전히 냉각시키면 돼요. 이 회로를 그 절대 온도 0도 냉장고 속에 집어넣으면 열잡음이 제로가 되겠지. 그죠? 열잡음이 제로가 되겠죠. 근데 그냥 우리 상온에서 동작시킬 때는 어떤 그 더멀 노이즈라고 하는 건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항과 같은 이제 전력 소모형 소자에서 어떤 이제 전압 또는 전류가 요동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 열 잡음은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 잡음도 주파수 성분을 보면은 열잡음도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열잡음의 파워 스펙트럴 렌스가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와트 퍼 헤르츠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와인 노이즈. 이 값은 얼마? 이게 이제 여기 요 값이 이제 RL분의 4 볼트만 컨스탄트 T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신기 회로에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를 적절하게 넣어야 된다 그죠? 신호의 대역폭 정도 되는 필터를. 신호의 대역폭보다 너무 좁은 필터를 넣으면 안 되겠죠. 잡음을 이제 많이 없애려면 더 델타 F가 폭이 좁은 필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호의 대역폭보다 더 필터의 폭이 좁으면은 신호가 왜곡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필터를 해가지고 이제 필터 밖에 신호 대역 밖에 있는 이제 잡음 성분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